금값 볼게요. 그러면 저번 주에 피보나치를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뭐 더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봐야겠죠. 당분간 옆으로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저번 주에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주봉을 자꾸 보여드렸잖아요. 하단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길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히 이 당시에는 과매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도 한번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일봉으로 봐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렇게 뚫었죠. 제 생각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약간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조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슬라 같은 주식들을 좀 여러 개 담고 있는 ARK, 이것도 주봉이거든요. 되게 비슷하죠, 테슬라하고. 이거를 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때 ARK 같은 경우 제가 이제 100불 깨졌을 때 품매도 전략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봉으로 갔을 경우 쭉 올라왔고, 아직까지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 사이에 매물대가 밀집해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벌써 한 97불 대비 125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좀 또 매물대를 해소하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되고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봐도 요거를 평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이런 하단 단기적으로 봐도 이럴 때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쩌면 다음 주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요 가격이죠. 120불. 이거 흐름을 깨지 않고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 참 지루한데 이만큼 지금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참 뚫기가 쉽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9월부터 계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뚫은가 싶더니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상당히 지금 확률이 높아졌죠. 이때 이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4번 시도하는 구간인데, 이거를 뚫으면 이제 올타임 하이 나오면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1800불에서 뭐 3400불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지나가면 가파르게 오르고 쭉 상승하고 이렇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도큐사인. 도큐사인은 사실은 저희 고객들은 계열 종목도 보다는 이제 이런 서브스크리션 이코노미라 그러죠. 구독 경제.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G스케일러, 뭐 도큐사인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매월 구독료를 내는 그 레버뉴에 대한 프로젝션이 굉장히 그 비즈빌리티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잘 보이는, 예측이 되는 그런 애들만 모아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거기 헤지펀드라고 최근에 이제 콜을 했는데 굉장히 불리시하더라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까지 더 추가로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향후 3년 동안 IRR을 25% 정도 본다면서 자기 갖고 있는 그 종목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큐사인이거든요. 왜 이렇게 좋게 보냐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얘네가 와일 레이블링 서비스를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전자서명하는 회사잖아요. 전자서명하는 회사인데 아도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서비스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근데 도큐사인에 대해서 가장 이런 작은 애들의 그 리스크는 경쟁 상대죠. 갑자기 이제 대형 업체들이 막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막 뺏기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최근에 뭐 JP모건 뭐 이런 애들도 체이스뱅크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은행. 그런 애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막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JP모건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JP모건이 쓰고 있는 그 전자서명 서비스가 이름은 걔네 이름으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뒤에 엔진은 도큐사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와일 레이블링이라 그래요. 이제 고객사 이름으로 론칭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B2B 비즈니스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 걸 딱 보면서 사실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이 도큐사인 많이 쓰거든요. 옛날같이 막 종이를 엄청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한 번에 뚫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뚫게 되면 상당히 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빌닷컴. 중소기업들 이런 빌링 업무들 해주는 그런 회사들. 지원 안 보이네. 또 데이터도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 매물대를 뚫으면, 엎치락뒤치락한 거 뚫으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18불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지 못 뚫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퀴닉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못 뚫었죠. 이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면서 전고점 왔는데 한번 이렇게 차익 실현이 아무래도 생기죠. 욕구가. 근데 요거로 이제 잘 버텨가지고 다시 이걸 뚫기 시작하면 올타임 하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기존의 상승 흐름에서 오르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궤적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위로 확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게 열리는 순간 쫙 올라갈 수 있죠. 한국 주식으로 따지면 뭐 카카오가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지루할 수 있더라도 오래 그냥 버티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P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아마 그 기술주들 모아놓은 나스닥, QQQ는 벌써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이때도 W자 만들고 이때죠. 9월, 11월 사이에 W자 만들고 요 신고가 나오고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지금도 W자 만들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마존을 봐도 그렇고 애플을 봐도 그렇고 연말까지 그동안 애먹였던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투자를 하진 않지만 한 주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차트가 좀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유인즉슨 이제 요거죠. 요거 헤드 앤 숄더죠. 이렇게 보면 여기 넥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넥라인의 하단이 28,845네요. 그거를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요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반납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주 동안 뭐 3만불 깼다가 다시 확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봤을 경우에 뭐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뭐죠? 룩인투 bitcoin.com 나름 예측력이 되게 좋았던 지표가 있었죠. 이건데 200주 무빙 에버리지죠. 요 이동평균선 요럴 때까지 한번 조정받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확 밀리거든요. 똑같은 얘기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수준이 13,326불이에요. 올라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이 나오면 이걸 건드리거든요. 13,000도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3,000이 온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 자체를 뭐 투자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장된 거 중에 그레이스케일 GBTC죠. GBTC 주식시장에서 또 거래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도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도큐사인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봉으로 보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60불 하던 게 갑자기 200불까지 한 번에 원웨이로 갔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워낙 잘 돼 있고 포텐셜 좋아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뭐 시장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만 좀 많이 너무 편중돼 있지만 않으면 전반적인 뭐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중국 주식 홍콩에 상장돼 있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제가 2828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시 저번 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쌍바닥 그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올라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다 반납했죠. 이게 뭐 여기 안에 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트 한번 다 들어있는 거니까 봐도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HSCI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금융주거든요. 보험주, 뭐 은행주, 뭐 이런 애들인데 빅테크도 들어가 있고 흔히 말하는 큰 애들 그런 애들 흐름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미국 주식 지수도 올랐는데 섹터적으로도 소외받던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오히려 다시 올라주면서 기존의 인플레이션 수혜로 받았던 애들은 그냥 빠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제자리를 지켜가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전고점을 한번 이렇게 때가 언제지 2828로 하면 130 정도 근처 오면 또 한번 흔들리겠죠. 코스피도 지금 10년 옆에 횡보하다가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 뚫으면 HSCI 홍콩 상장된 이것도 위로 확 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그 2004년도, 2007년도 요 사이죠. 그때 이렇게 위로 열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시장을 봐도 그렇고 홍콩 시장을 봐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상당히 매력이 현재까지 있는데 이런 이머징에서도 달러 약세랑 맞물리면서 의외로 또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의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